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을 제재하기 위해서 중국을 움직이려는 압박으로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잠시 후에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곳곳이 이 빙판길이었죠. 오늘 밤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다치는 곳이 바로 무릎이라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관절염도 더욱 심해지고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최찬범 교수와 겨울철 관절 건강 챙겨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지난 5월 존 케리 국무장관의 사드 발언에 우리 정부는 이 3노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제 담화를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우리 정부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좀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또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점차 소형화 그리고 고도화, 다종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님이 그런 좀 강력한 발언을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국방부에서도요.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청하면 안보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당초에 이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에서 제기됐던 배경 어떤 거였나요? 최초에는 주한미군 쪽에서 사실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거리가 점차 길어지고 또한 정밀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방어를 위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됐고요. 네. 또한 북한의 이제 3차 핵실험 당시 또 이제 북한의 핵 위험이 그만큼 가중된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 밖에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제사회를 이제 압박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주한미군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언급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이제 사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자 위원님 그런데요. 이번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검토 발언이 북한을 변화시킬 강력한 제재안을 추진한다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드 카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네. 사실 이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라는 카드를 통해서 중국에게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이만큼 위중하다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중국이 어제 박 대통령의 사드 언급 관련해서 곧바로 입장을 내놨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군요. 한 국가가 안전을 도모할 때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중국 정부의 입장 어떤 의미로 좀 풀이하십니까? 그리고 중국은 왜 이렇게 사드에 민감한 건가요? 예,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중국이 가장 사드에 민감해하는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한반도에 만약에 사드가 배치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드를 구입했을 때 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우려가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반도에 만약 이러한 무기 체계가 배치됐을 경우에 자국이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드가 또한 이제 중국의 일부 영토를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자국의 군사 활동이 이제 대내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좀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사드가 과연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위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사실 그 사드가 만능 무기는 아닙니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다 막을 수는 없고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 이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사실 낮은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 때문에 그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것이 보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직접적으로 도입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견고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미사일 방어라는 것이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원점도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앞으로는 좀 많은 국민분들이 좀 아시는 것이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드가 만능은 아니다. 모든 미사일을 다 막아낼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드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같은 요즘에 많이 실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상 위협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특정 방향의 지상 위협에만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실제로 어떤가요? 사실 그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네. 미사일에 취약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360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네. 특정 부분, 특정 지역을 이제 방어하는 것이라 사실 그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드가 만능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에 또 상응하는 또 무기 체계를 또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도 사드의 이 어떤 특성을 좀 알고 SLBM을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 군사 시설이나 아니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이제 방어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360도 커버가 아니라 일정 부분만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라 사실 뭐 미사일의 뒤쪽에서 만약에 쏜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현재 우리 군이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해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드가 도입된다면 비용이나 기술 면에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KAMD 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KAMD 안에 있는 이제 그 LSAM이라는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개발로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장거리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요격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 그다음에 북한의 핵무기의 고도화, 그리고 다양한 또 발사체,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던 SLBM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LSAM만으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하기 힘들 것 같고 또한 시기가 2025년 이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LSAM을 기다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차선책으로 사드의 도입이나 아니면 사드의 미군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사드를 도입 배치한다는 것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우리나라가 공식 편입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가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또한 정부도 이제 우리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즉 KAMD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네. 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박근혜 정부 내에 사드의 한반도의 도입과 배치가 가능할까? 그 가능성 얼마 정도로 보세요? 사실 지금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유사시, 즉 뭐 북한과의 전면전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그런 미사일 위협이 증가될 경우에 네. 뭐 우리의 요청이나 아니면 주한미군의 판단에 의해서 한반도에 사드가 긴급하게 배치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것은 이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리고 도입 문제, 특히 이 사드를 미국에서 사오는 문제는 네. 사실 뭐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일 것 네. 같고요. 또한 정치권에서도 좀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